2019년 11월 16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 강연 뒤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 라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발언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강연 내용은 없어요. 이 자극적인 제목으로만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정치인 한 분께서는 거의 총선 불출마에 비견되는 발언을 하십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도대체 강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17일 강연 전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난 뒤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강연은 올드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드미디어는 그 문제점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어려운 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지금부터 어떤 큰 그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해외로 취재를 가신 동안 저는 자기 전에 내일 알릴레오 어떻게 검찰이 그래요 편을 봤습니다. 자장가처럼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검찰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신 걸까? 아니면 그 뒤에 있을 일을 예상하시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신 걸까? 영상을 10번은 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알릴레오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유시민 이사장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떤 말을 하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처음 강연을 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를 보면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은 언론의 문제점과 그런 언론을 대하는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 언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온통 탈북자 북송과 검찰 구속에 대한 제목으로만 나온 건 기대기가 자극적인 단어에 낚인 겁니다. 바보야 바보. 16일 강연에서 현직 기자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게 오보, 왜곡보도, 선정보도 등 낮은 수준의 기사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강연에서 언론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 기자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언론 자유도가 노무현 정권 이후로 가장 좋아졌지만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기자 스스로 반성하는 기사를 써서 언론이 스스로 반성할 것이냐 아니면 자극적인 워딩만 골라서 다시 또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강연의 내용을 강연 뒤에 나온 기사로 증명까지 하신 거예요. 이 강연에서는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차이점으로 소통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뉴미디어의 차이점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드미디어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이라는 탈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기사는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오보는 방송국의 이름으로 방어하고 소송도 방송국이 변호해줍니다. 게다가 방송국이나 신문사끼리 똑같은 논조의 기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오보가 나면 고소해야 할 기자가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더 골 때리는 건 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이나 수사기관 같은 식으로 써버리면 아무리 심각한 오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안 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검찰이나 경찰을 취재원으로 기사를 쓰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드미디어 기자는 방송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기사를 내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국 소속이니까요. 심지어 어떤 기사는 기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없기도 합니다. 이메일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여태 검찰이나 경찰을 소스로 기사를 냈을 때 처벌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은 방송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잔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미디어 방송은 출연자 자신이 내뱉은 말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뉴미디어는 방송하는 개인이 드러나면 날수록 검증받고 신뢰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유시민이 신뢰받는 겁니다. 데스크가 이름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방송국보다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거쳐온 길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이 합친 것보다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JTBC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JTBC는 종편이지만 손석희라는 존경받는 언론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았고 세월호 보도와 최순실 태블릿처럼 차별화된 뉴스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JTBC는 마치 손석희 개인 유튜브 채널처럼 그 뉴스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면
방송국이 아니라 손석희 사장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이 개인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기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TBC의 손석희 앵커가 빠진다면 뉴스룸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와 시청률이 떨어질 겁니다. 올드미디어가 방송국이라는 가념만 믿고 계속 비겁하게 기사를 쓴다면 10년 뒤에는 방송국이 아니라 박물관이 돼 있을 겁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